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수능 준비하는데도 뭐 바쁜데 논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하면 되느냐, 인문 논술, 수리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합격 사례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건데요. 수능 준비만 하거나 논술 준비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이제 대학은 수시와 정시로 가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갑니다. 교과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건 일부가 그렇고요. 수능으로 그냥 정시를 갑니다. 자, 이제 학종이 있죠. 그리고 교과가 있습니다. 내신이죠. 자, 이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상위 15개 대학이잖아요.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40% 뽑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학종으로 40%를 뽑습니다. 논술로 10%를 뽑습니다. 10%는 뭘까요? 사회 배려자 전형입니다. 여기에 그냥 일부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 전형은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15개 대학을 가는 주 전형은 여기 있는 게 다입니다. 자, 여기서 논술 준비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런 학생들입니다.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틀린 개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한 4-5개 틀리면 서울대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씩 떨어질 때마다 한 개씩 더 틀릴 때마다 대학 레벨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대학은 경희대, 외대가 10개 정도 틀리면 갑니다. 성대는 7, 8개를 틀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 15번째가 홍익대, 숙명여대인데 15개 틀리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 고2 자제분들이 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거 펼쳐놓고 영어 빼고 틀린 개수 계산하면 이제 그 개수만큼 대학을 가게 된다. 이것이 정시 라인입니다. 정시 라인. 이번에는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생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막 3개 틀려도 1등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이례적인 거고 대부분 여기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이죠.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뜨면 여기 15개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반에 있는 인원수가 한 반에 25명입니다. 4%가 1등급이라서 4%는 반의 1등이 4%에 듭니다. 그럼 이 반에 1등 하는 친구가 전교 1등이면 1.1에서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교 한 10등 정도 되면 1.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여기를 가는 겁니다. 자, 1.9, 1.8 그럼 이제 성균관대를 교과로 가는 겁니다. 반에 1등 하면 성균관대 교과로 간다. 자, 이제 2등 하면요. 2등 하면 반에서 2등이면 보통 2.1에서 2.5 안에 듭니다. 이 정도. 그리고 반에 3등 하는 순간 2.6에서 2.9 사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기부 갖고 오면 딱 계산해서 보고 2.7 나왔다 그러면 네가 반에 3등이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반에 1등은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인서울대학 15개 안에. 이제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벌써 2등급대가 되죠. 자, 이제 학종인데 2.5등급이 되는 순간 경희대입니다. 2.5. 그러면 반에 2등까지 경희대 가는 겁니다. 자, 한양대 2.8.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동국대 3.87, 성균관대 3.37.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유는 평균의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치잖아요. 교과는 평균이 맞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여기서 오차 범위가 0.1밖에 안 나요. 0.12밖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전형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1등급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2.5등급이 간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고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2.5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요. 특목자사고는 뒤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학종 합격서는 내신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목자사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소서가 폐지된 이후에는 학종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 자제분들이 9월 8일 날 원서 접수를 합니다. 올해는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를 할 건데 수시 원서 접수입니다.
그러면 9월 달이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럼 이미 대학이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 상위권인 3등급 이내 학생들은 어디를 지원하고 중위권은 어떻게 수시를 지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등급 대 애들, 1등급의 친구들은 전부 이제 교과에 지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학종에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논술 전형은 자연계는 지원을 하는데 인문계는 지원을 하지 않죠. 이유는 뭘까요? 메디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치대가 이쪽 애들이 의대, 치대를 못 가니까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수리 논술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문과에서는 그렇게 갈 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논술로는 연대, 고대,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정도 있습니다. 1등급 대리들이 지원할 만한 데가. 그럼 2등급 보통 이제 차이 나는데요. 2등급에서 여실하게 2.5등급에서 갈라집니다. 2.5등급 이내에는 논술을 많이 지원하지 않지만 2.5등급 바깥으로는 논술 지원자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고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등급, 4등급 때 보통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서 이제 역전세가 벌어지면서 논술 전형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등급 보통은 이제 교과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 종합은 거의 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사실상 내신 4, 5등급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내신은 언제 결정되는지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때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받은 내신입니다.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1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을 받았는가. 요 위치에 정해지면 그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받은 평균 등급입니다. 그럼 요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자기 등급을 지킨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등급이 떨어진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1등급 받았던 애들이 뭐 4등급 되는 케이스입니다. 떨어졌죠? 거꾸로 3등급 초반의 애들, 3등급 애가 내신 1등급이나 2등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없죠? 없습니다. 그 말은 내신은 1학년 1학기 때 결정되면 그 뒤로는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확률상 0.2%인데 이걸 다 확률을 계산하면 0.2%입니다. 자, 이제 0.2%면 1000명 중에 2명입니다. 한 학교에 300명 있으니까 한 학교에 한 명이 등급이 올라갈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등급 떨어지는 애도 없고 올라가는 애도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내신은 결정됐기 때문에 교과는 그때 끝난 겁니다. 학종도 그때 끝난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후로 내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이미 결판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하는 애들은 1등급과 2등급만 준비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수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2학년 때 내신 붙들고 있는 3등급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왜? 가천대밖에 못 가니까. 느낌 오죠? 네. 자, 그래서 논술 준비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일단 수능부터 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능을 준비해 볼게요. 수능을 준비하면 3월 학평이라는 걸 칩니다. 서울시 모의고사를 3월 24일인가 올해 칠 겁니다. 그러면 3월에 모의고사를 치고 6평을 치고 9평을 치고 11월 수능을 치는데 3월에 학생들이 받은 등급이 있어요. 뭐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그럼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100분이 평균 5점, 5점이 변한 케이스입니다. 하락하는 게 53%입니다. 유지되는 게 38%니까 90% 이상이 유지하거나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상승하는 애는 8.4%입니다. 그 말은 이 1등급이 그대로 가서 수능 때 1등급이 유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떨어지느냐? 1등급 유지되는 애가 38%입니다. 나머지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데 쭉쭉 떨어져서 2등급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양반이에요. 3등급, 4등급까지 나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구모에도 발생합니다. 구모에는 하락하는 애들이 구모 성적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30%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성적이 떨어지고 유지되는 애들이 절반. 그리고 상승되는 애들이 몇 %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로직이 있어서 그래요. 3월 모의고사를 치면 고3만 시험 칩니다. 재수생이 없어요.
재수생은 육모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치는 재수생들은 누구냐? 일찌감치 3월부터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 재수종합반이 2월 15일 개강하는데 그때부터 재수한 애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대성이나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나 그런 재수반에 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시험을 치는 게 7만 5천 명입니다. 고3은 이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육모 때. 자, 그런데 구모 때는 9만 명이에요. 근데 수능을 치면 15만 명. 올해 16만 명이 시험 쳤습니다. 16만 명. 육모를 보지 않고 구모도 보지 않고 들어온 애들이 6만 명. 자, 그 6만 명이 누구죠? 반수생.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죠. 어딘가요? 성균관대학교. 이해되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제일 입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서울대 진학률이 높습니다. 연고대는 왜 그럴까요? 성장 동력 별로 약합니다. 그냥 연고대 다녀도 되니까. 그냥 시험을 그냥 치지만 성대들은 기를 쓰고 합니다. 기를 쓰고. 자신네들이 육두품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를 해서 기어이 수능 점수를 올려냅니다. 그렇게 9월 모평도 보지 않는 반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고3들 상담해보면요. 그냥 바보들 같아요. 천진난만합니다. 이런 말 합니다. 쌤, 제가 육모 때 성적 시험을 쳤는데 수학 2등급이에요. 국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자, 구모 때는 1등급 찍을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니? 7월달 모의고사 봤는데요. 국어가 1등급 나왔어요. 수학도 1등급 나왔어요. 7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시험을 안 봐요. 그럼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제가 1등급씩 올렸어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런 망상 속에 빠지는 게 고3입니다. 절대 자기 점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논술 준비는 그럼 언제부터 하느냐? 실제 이제 고3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 쌤들이 이런 말 하겠죠. 또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믿고 논술 준비를 진짜 이때 합니다. 언제 하느냐? 수능 치고 일주일 준비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원서 접수는 언제 하죠? 9월 달에.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칠 건데 운전면허 접수하고도 운전면허 실기를 안 보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시험 당일날 와서 준비하는 겁니다. 붙을까요? 못 붙습니다. 붙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준비를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우리가 내신에 1, 2등급 나오면 논술 준비하나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학종해야 돼요. 자, 수능에 1, 2등급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정시해야 돼요. 그럼 논술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내신이 3등급 이하. 3, 4, 5, 6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수능도요? 뭐 2, 3, 4등급이겠죠. 그럼 퍼포먼스, 역량이 어떨까요? 성실성은 어때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논술 준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논술 준비 했다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준비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한 달 다니면 논술학원 다니면 몇 번 갈 것 같아요? 4번. 그럼 뭐 운전면허 4번 준비해서 갑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논술 준비는 하지 마라. 이런 경우 하지 마세요. 일반고 내신 2.4등급 이내. 안 해도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1, 2, 3등급 이내. 안 해도 됩니다. 왜? 성대는 갑니다. 못해도 경희대 갑니다. 근데 이제 4등급부터는 경희대도 위태롭습니다. 자, 수능 평균 등급이 1, 2, 1, 1, 2. 자, 수학이 2등급 나오면 이 정도 되면 연고대 갑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고 내신 3, 4, 5, 6등급 해야 됩니다. 자사고 4, 5, 6등급 해야 되고요. 수능에서 11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또는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한 과목이 4 뜬다. 그러면 인서울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 해야 됩니다. 검정고시 무조건 논술 해야 됩니다. 수능 퍼포먼스 안 나옵니다. 정시 인서울 점수가 안 되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학생.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렇게 맞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국어가 3등급, 수학이 6등급. 포기했으니까, 그죠? 영어도 뭐 한 2등급, 탐구가 4등급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정시로 어떤 대학 갈까요? 천안에 가게 됩니다. 천안. 그래서 좀 이제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점심 먹고 호두과자 입에 물고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딱 그런 코스로 가게 됩니다. 수학이 박살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학생은 논술 준비를 하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3등급 하나와 2등급 하나로 이대를 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능합니다. 자, 숙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대 숙대가. 자, 근데 이제 내신이 이렇게 되면 내신 또 어떨까요? 뭐 수학 6등급이면 내신 또 5등급이겠죠? 그런 경우 이대는 논술 100%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봅니다. 무단결석 30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터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대가, 서울에 여대가 6개 있는데, 동덕여대, 조금 위태롭지만, 자, 성신여대, 그리고, 또 덕성여대. 여기는요, 2합7입니다. 그러면 뭐 국어 4등급 맞고요. 수학 6등급, 영어 6등급, 탐구 하나 3등급 맞아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여대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동덕여대, 덕성여대 논술 100%입니다. 논술 100%. 내신 안 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찬스가 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7, 8, 9등급은 빼놨죠. 왜 그럴까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은 패자 부활전이라서, 즉 내신 등급에서 실패한 1학년, 2학년 때 내신 경쟁에서 실패한 애들, 그리고 3학년 때 수능 경쟁에서 실패한 애들한테 길을 터줬습니다. 그래서 패자 부활전답게 내신 7, 8, 9등급 무단결석 30번 이상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논술 100% 전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프린터물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오 페이지에 중간에 나옵니다. 짙은 색으로 표시해놨죠. 자, 논술 100% 가천대부터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성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항공대. 이름 들어본 중요한 대학들이 있죠. 자, 이런 대학들에서 내신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이제 칠판 보시면 시기별 논술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논술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보면 전부 논술을 언제 시작하느냐 1월, 뭐 3월, 그 다음에 6평 보고 9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그리고 11월 수능 그러면요. 논술학원에 언제 제일 많이 오냐면 8월 달에 제일 많이 와요. 7월 달에 내신이 끝나잖아요. 7월 달에 내신이 끝나면 8월 달에 논술 제일 많이 옵니다. 자, 8월 달에 많이 오면 제가 환영할까요? 마음이 힘들까요? 마음이 힘들어요. 폐잔병들을 보게 되니까. 얘네들 전부 다 내년에 다시 보게 됩니다. 내년에 다시 봐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학교에서는 이런 방학 때부터 해라고 합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선생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학기까지 애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3월달 상담할 때는 내신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내신하라고. 몇 등급 애한테? 내신 4등급 애한테. 내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내신 올려서 대학을 가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애는 그 말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모평을 보죠. 자, 6월 모평을 보면 내신 4등급이 수능 성적이 좋을까요? 대치동만 빼고는 다 나빠요. 단언컨대 대치동만 빼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은 평행이동합니다. 내신 4등급은 수능 4등급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치동만 예외입니다. 대치동은 수능을 훨씬 잘합니다. 4등급 애들도 2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 당연히 6평 망가집니다. 애들이. 망가지고 나면 7월 달에 내신 다 끝난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7월 말에.
8월 초에 상담합니다. 그제서야 담임이 논술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건 양반입니다. 그건 양반이에요. 그 길조차도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전부 여름방학 때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합니다. 이제 와서 논술하고 나서 문제를 받습니다. 딱 받으면 이제 뭐냐, 논술학원에서는 이만큼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론 공부를 이때 해요. 7, 8월 달 되면 실전 문제 들어가요. 애들이 와서 실전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낭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낭패냐? 하나도 못 풀어요. 수업 시간에 30분 만에 그냥 튀어나갑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문제 못 풉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계속 참고 있는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이때 와서는 실전 문제 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에 기본 개념 없이, 공식에 대한 이해 없이요, 그냥 수능 문제풀이만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애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요, 수능 치고 오는 애들입니다. 수능 치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성 운전면허 학원 아니라고. 못 붙입니다. 근데 그냥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저는 못 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물어봅니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알면서 일주일만 하면 되나요? 붙을 수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이야기해요. 그럼 된다는 학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메가 스터디 게시판에 이런 질문 올라옵니다. 1월 정후군에서 정시 올인파들이 등장합니다. 2학년 초부터 내신을 완전히 버렸다. 정시 공부만 하기 시작했는데 내신 없는 논술 전형 학교 좀 알려달래요. 자,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만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정보 수집에 관심 있는 겁니다. 일단 뭘 버렸어요? 내신 버렸죠. 그러면 얘는 뭘 하느냐? 1월 달, 2월 달은 계속 정보만 수집하는 겁니다. 정시 공부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월 정후군 6편까지 버텨보는데요. 아직 성적 올릴 수 있어. 여대가 싫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주변에 아무도 논술하는 애들이 없다. 이게 3월 20일 날 올라온 질문이에요. 괜히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고 불안해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친구가 대학 가나요? 자기가 대학 가나요? 자기가 대학 가는데 친구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학교에서는 탄압을 합니다. 논술 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논술 붙은 애가 없어. 이게요, 악순환이에요. 논술 준비한 애가 없어. 그러니까 논술 준비하지 마. 그러니까 합격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붙는 애가 없어요, 그 학교는. 그런데 제가 중계동도 출강하는데 중계동에 있는 모 학교는요, 요겁니다. 아예 논술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예 논술. 그 학교는 논술 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준비하지 말라는 학교는 논술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에 3월 학평 성적이 안 나오는데 논술 할까요? 담임쌤은 여대 논술 준비해보라고 하는데, 야, 3월 달에 이런 상담을 해주는 담임쌤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요 주변 학교죠. 숙명여고 애들입니다.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 야, 너 숙대 원서 내야 되겠다. 그러면 애들이 이런 말 합니다. 쌤, 저 숙명여 중 숙명여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너 올해 여대 논술 지원 안 하면 내년에 여자 기숙학원 다니게 돼. 그래서 현명한 전략은 여대 논술 굉장히 쉽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28일이에요. 수능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6편까지 열심히 해보고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면 논술 준비를 하려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올해 작년에 수능이 5, 4, 2, 3, 3이에요. 자,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이에요. 올해 재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크게 안 달라집니다. 크게 안 달라지는데 얘는 지금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재수를 한들 그렇게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현명하게 포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일정한 과목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평 정후군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 호소형. 이제 불안한데 이제 논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책형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님들이 설명회 듣고 가시면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야, 너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대. 그럼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남자는 정시지. 자, 그리고 6평 치고 이런 말 합니다. 정신 나의 길이 아닌가벼.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 매번 캐스트만 보고 망설인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입시 정보를 올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유튜브에 박기호 논술 채널입니다. 박기호 논술 치면
입시 정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오시면 캐스트라고 있어요. 강사들이 입시 정보를 올려주는 메가캐스트가 있습니다. 요 두 군데를 보시면 되는데 어머님들은 요쪽 뭐 밖에 논술 들어오시면 빨리빨리 정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거고 요거는 학부모들이 많이 봅니다. 자, 여기 내신이 5점대인데 육모 예상 등급이 22312죠. 그럼 평균 몇 등급이에요? 2등급입니다. 그럼 얘가 정시를 어디를 갈까요? 경희대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희대 외대를 잘하면 가는 그 정도입니다. 평균 올 2등급이면. 왜? 상위 10% 안에 정도 드니까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성대, 서강대, 연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애들입니다. 앞에 국어와 수학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가리키면 금방 합니다. 앞에 국어와 점수가 좋잖아요. 그리고 수학 점수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금방 논술 배웁니다. 이런 친구들이 하면 됩니다. 자, 논술에 시간 많이 쏟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금방 배웁니다. 자, 이제 8월 22일이에요. 작년에 수능 망쳐서 독학지수를 선택한 지수생이다. 정시는 자기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논술은 1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올해 6평이 전과목 5등급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고 싶다고요? 논술로 건동홍을 가고 싶대요. 건국대가 아마 거부할 겁니다. 넌 오지 마. 이렇게. 이거는 망상형이에요. 망상형. 얘가 왜 망상에 빠졌냐면 독학지수에 다녀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니까 옆에 경쟁자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바른 자습관만 해도 있잖아요. 애들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애들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마지막 태그 찍는 경쟁을 합니다. 새벽 1시에 찍고 나가는 애들. 그리고 아침에 다시 7시에 와 있어요. 그렇게 남들이 공부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고집이 세죠. 자기 혼자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디 컴컴한 저기 독학지수 학원에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 있는 데서 그냥 웬만큼 하고 그냥 인강 듣다가 기어 나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 자, 이제 9월 원수 접수입니다. 질문은 이래요. 9월인데 많이 늦었나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늦은 걸.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이과생인데 문과 논술을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종 교과가 불가능하다. 그때 아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논술 준비 현실적으로 늦은 건가요? 늦은 거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재수생입니다. 수학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선택하는데 미적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수리 논술 보기 힘들다. 그럼 인문 논술 지원해 보려고 한다. 가능성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문과 논술은 쉬운지 아세요? 사탐을 봐요. 사탐 문제가 나와요. 자기 생각 쓰는 건 1도 없어요. 자기 생각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정답 쓰는데 사탐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논술 붙은 애인데요. 자연계 학생이에요. 과탐 2개 했습니다. 근데 성대 논술 붙었어요. 인문 논술로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시험장에 가서 뭘 봤냐면 시험장에서 일찍 도착해서 성대 도착해서 제가 이제 나눠준 논술 어휘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탐구에 나온 학술적인 용어를 다 정리해놨어요. 마침 그걸 보고 있는데 걔가 본 게 법치주의를 보고 있었어요. 이 법치주의는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와요.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어요. 이게 나눠진 걸 처음 본 겁니다. 걔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분류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시험 치고 나와서 자기는 난생 처음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봤대요. 합격을 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쌤 덕분에 합격했어요. 그 논술 의집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가 좀 너무한 게 걔네 엄마가 변호사예요. 법치주의란 말을 그때 들었대요. 걔네 엄마도 저한테 배웠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먹은 건 아니고 걔네 엄마가 로스쿨 가기 위해서 의사였는데 로스쿨 가기 위해서 저한테 왔거든요. 제가 로스쿨 입시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르쳤는데 그리고 로스쿨 가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한테 문자 와서 이번엔 우리 딸을 보냅니다 하고 온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 딸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딸이 구모를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까 쌤 이제 전 논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닥쳐. 엄마가 너 시켰으니까 여기 앉아있어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다 가르치고 수능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쳤는데 정시가 개판으로 나온 겁니다.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구모 잘 나온 것 같지만 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걔는 끝까지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던 애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연계 학생이면 미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인문논술로 온다면 뭘 해야 되냐? 적어도 사회탐구에서 나오니까 그런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교과 과정이 있어요. 논술 의직과 그 다음에 교재 4권에 사탐 빈출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문제 다 나옵니다. 문과 논술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인강에 둘 다 올려놓습니다. 자료도 공짜로 올려놓습니다. 파일 그대로 올려주니까 그 파일 가지고 인강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재밌습니다, 이게. 고3 컨설팅, 고2 때 컨설팅 해주신 분, 고3 초반에 학교에서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다시 조금만 올리면 성대 학종으로 가능하다고 했대요. 내신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극초반이 돼요. 극초반이란 말은 4등급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희대 가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신여대인 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성신여대겠지. 그랬더니 사실 성신여대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성대라고 했어요. 이래. 그럼 이거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야합입니다. 서로 작당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작당했냐? 학교에서는 애를 붙잡아 놔야 되죠.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학교 선생님 알고 있어요. 내가 특목고냐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목동에 있는 일반고예요. 그러면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못 간다는 거. 근데 뭐 했을까요? 성신여대를 가든, 걔가 성신여대를 가든, 성균관대를 가든 그 담임선생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학만 가면 되는 거죠. 4년제 대학만.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저 고2 때 컨설팅 해주신 분은 뭔데요? 세특 써야 되잖아요. 생기부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서비스료 받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2 때 컨설팅 할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근데 원서 쓸 때 말하길래 너 속았다 하고 데이터를 다 보여줬어요. 너 합격하겠냐? 봐라. 그제서 애가 분노하죠. 그렇지만 논술을 이때부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정시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능 치고 왔어요. 일주일 준비했습니다. 됐을까요? 아니요. 재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믿지 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학교 선생님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 원서를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이유,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 시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경영학과. 한양대 에리카는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레벨상. 그러면 이제 대부분 누가 지원하냐면 수능 한 4등급 애들, 그리고 내신 4, 5등급 애들이 지원합니다. 근데 담임쌤이 야, 너 한양대 에리카 원서 써. 경영학과 오케이. 근데 이제 애가 수업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딱 펼쳤는데 수학이 나오네. 수학이 4등급이고 5등급인데 풀 수 있겠어요? 전혀 못 풉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논술 문제를 한번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본 겁니다. 이번에도 있었어요. 가천대. 가천대 수업을 하는데 가천대는 레벨상 학종은 내신 3등급 애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3등급 애들이 갑니다. 그러면 논술은 주로 4등급 애들이 지원해요. 그런데 국어랑 수학이 나와요. 수학이 나와요, 인문계. 애들 5등급 애들은 못 풉니다. 풀어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원서 쓰고 있어요. 누가 쓰라고 했니? 담임이에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믿지 마세요. 지금 이거 영상은 전국을 퍼질 거고 저 욕 엄청 쳐먹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학교 선생님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논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그리고 합격하면요. 물어봐요, 걔한테. 어디 논술학원에서 들었니? 그래. 그 다음에 그 자제분이 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학교 담임, 자기가 자기 고3 담임이라는 엄마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자제분들은 어머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믿지 마세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상담 오실 때요. 어머님들이 상담 오면 오케이. 근데 아버님들이 상담 오면 제가 긴장합니다. 선무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아버님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엄마보다 입김이 센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입시를 결정하는데 아버지가 결정할 정도면 엄마들도 찍소리 못하는 입담을 갖고 계십니다. 딱 앉아서 노트 한 권을 펼칩니다. 자곡하게 필기되어 있습니다. 입시 전형 전부 조사해서 한 달 동안 유튜브 보고 공부하신 거예요. 자기 자녀분 생기부부터 다 분석해놓고 형광펜으로 알록달록 빨간색 다 칠해놨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보통 내가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래요. 그럼 맞대요. 네, 공부를 원체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유튜브 보시고 공부를 해서 입시 준비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거요. 10분이면 깨집니다. 저 앞에서. 10분 만에 다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학종도 논술은 자기 영역이 아닙니다. 학종 전문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안과 의사가 심장을 모르듯이 논술은요. 학종을 잘 몰라요. 솔직히. 열심히 그걸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입시 전반은 알죠. 그렇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는 문제를 다 열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문제를 다 열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대학이 어떻게 출제하고 몇 점 돼서 잘리고 얼마 준비한 애들이 합격하는지. 그래서 논술로 원서를 쓴다 그러면 논술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학종을 쓴다 그러면 학종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는 이제 학교에서도 잘합니다. 교과는 학교에서 잘합니다. 데이터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학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종은 그 학교의 정보만 있죠. 그 학교의 정보만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 정보, 서울시에서 주는, 교육청에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수능 3주를 앞두고 수능이 코앞인데 수능해요? 논술해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수능 공부하고 있으면 논술이 보이고 논술 공부하고 있으면 수능이 걱정된다. 실제 얘네가 10월 29일 날 문자 올린 겁니다. 정시판대 20일 남았다. 4, 3, 3, 1, 1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 수능 공부가 그저 시간 낭비 같고 해도 안 오는 것 같다. 지금 뭘 해야 될까?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논술이 아른거리고 정시는 개판이고 혼란스럽다. 이게 우리 자제분들이 1년 뒤에 겪게 될 일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어머님들도 이랬습니다. 결혼 한 달 앞두고 이 남자랑 해, 옛날 남자랑. 자,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 어머님들이 잡아줘야 돼요.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때는 수능해야 돼요. 수능해야 돼요. 그때 논술이 보이면 안 돼요. 이건 망한 거예요. 자, 이제 질문들이 전부 기성전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 1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입시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우는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각 학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입시 설명을 해요. 그 학원에는 수능 과목만 매진하는 학원입니다. 그러면 수시하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해요. 논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다시 논술 학원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논술 하세요. 그래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은 몇 군데 가라? 여러 군데 가세요. 여러 군데. 어머니 왜 리프팅 할 때 병원 3군데는 가보잖아. 마찬가지. 뭘 하든 있잖아요. 3군데는 가보세요. 가서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싶은 데를 믿으시면 됩니다. 솔직한 곳.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야기해 주는 곳. 거기가 진실입니다. 자, 교과나 학종도 있는데 왜 논술을 준비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종합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내신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에서는 항상 이런 소리 합니다. 자, 논술은 평균 50대 1이요. 평균 50대 1. 학종은요, 평균 10대 1. 그리고 정시는 평균 6대 1 정도 됩니다. 상위 15개 대학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수능으로 1, 2등급 안에 들어야 이런 경쟁률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일단 3등급이 있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학종 경쟁률이 이렇다고 하고 하지만 이것도 1,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내신이. 그럼 원초적으로 3등급은 이 경쟁률도 아닌 거죠. 얘는 경쟁률이 0인 거죠.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여기에 3, 4, 5, 6등급 애들이 여기서 경쟁을 해서 50대 1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논술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요. 50대 1이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게 70%가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자연계가. 인문계는 80%가 못 맞춰요. 수능 체제를. 그래서 대학이 오죽 답답했으면 수능 체제를 낮추기 시작했고 없애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이만큼 못 맞춥니다. 그러면 대번에 50대 1 경쟁률이 수능 체제만 맞추면 10대 1이 됩니다. 자, 어떤 대학은 이런 대학이 있었습니다. 수능 체제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1대 1. 외대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6대 1. 2명 뽑는데 3명이 체제가 된 거예요. 중앙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10대 1이 보통 이렇게 경쟁률이 10대 1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10대 1로 됐어요. 그러면 학종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가 먼저 빨리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달 먼저 준비할수록 이게 줄어듭니다. 9대 1, 8대 1, 6대 1이 됩니다. 1월 달에 시작하는 게 그냥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정시 지원이 가능한 성적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가능한가? 이거 1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거 2학년 2학기 때 결정이 돼요. 3학년 때 잘 안 올라갑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 그냥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인문 논술이든 자연 논술이든 준비하세요. 자, 이제 15개 대학의 지표인데요. 여기서 26학년대 논술로 뽑는 인원수, 종합, 교과, 그리고 기타 수능으로 뽑는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5만 명입니다. 5만 2천 명. 자,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고 종합, 교과, 논술 순으로 뽑습니다. 자, 문제는 내신 성적 안 나오고 모의고사 안 나오면 논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대학마다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치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정시 학생들은 정시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끼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위 15개 대학이 목표인 정시러들은 그냥 논술이란 보험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에게는 논술이 보험이 되고 어떤 친구한테는 논술이 주력 과목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수능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수능 성적대에 따라서. 정시 주요 대학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2만 명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2만 명이에요. 시험이 48만 명이 시험 쳤어요. 올해 46만 명이 시험 쳤어요. 46만 명 중에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수능 응시 인원의 4%예요. 무슨 뜻이죠? 1등급이란 뜻이에요. 상위 15개 대학에 정시로 들어가는 것은 1등급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쉬운지 생각하면 돼요. 논술이 쉬울지, 정시가 쉬울지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내신 합격 컷이 있어요. 자, 이제 연세대 내신 합격 컷이 있는데요. 1.56등급이고 1.2에서 2.52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이게 종합전형이니까 1.59를 기준으로 1.21에서 1.59 사이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일반고일 테고 1.59부터 2.5등급에 있는 애들은 덕목 자사고겠죠. 이제 이런 표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초 합평균이 1.68에서 3.65로 상위 15개 대학, 숙명여대도 3.21까지입니다. 숙명여대 덕목자사고에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체면상 합니다. 마지노선은 여기까지 갑니다. 덕목자사고 애들의 마지노선은 숙대까지는 원서를 냅니다. 자, 일반고 기준 3.5등급 넘어가면 인서울 주요 교과 학종 지원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신 3.7등급의 누적 점유율이 인문계열이 44.5%, 자연계열이 55%입니다.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럼 내신 3.7 넘어가면 교과 전형에서는 인서울 주요 대학 라인에 아예 안 나오고 학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신 3.7이면 뭘 해야 될까요? 정시 준비하고 논술 준비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4월 달이 되면
중간고사를 봐요. 4월 말에, 5월 초에. 그럼 4월 초만 되면요, 애들이 논술학원에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왜 없어지니? 그럼 왜 가니? 그러면 내신 준비한대요. 너 몇 등급인데? 저 4등급인데요. 자, 목표하는 대학은 어디니? 인서울이죠. 자, 어때요, 느낌이? 망한 거죠. 그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모르니? 입시 모르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엄마가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매사에 성실하라고 했어요. 정말 머리 나쁜 겁니다, 그거. 입시는요, 결과만 남지 과정은 남지 않아요. 성실이 남지 않는다고요. 1년 내내 성실해도요, 입시에서 떨어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불합격생인 것뿐입니다. 입시는 결과만 존재합니다. 과정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기부 기록이 좋으면서 학생부 교과가 심해지는 추세예요. 자, 이제 생기부 기록 줄었어요. 글자 수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종이 아예 교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내신 성적은 합격선 범주에서 벗어날 경우 비교과 경쟁력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종도 이제.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경쟁률 비교인데요. 자, 건국대 교과 전형이 10대 1이에요. 근데 종합 전형이 21대 1이죠. 논술 전형이 63대 1이에요. 아까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70%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63대 1이 얼마가 돼요? 2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전형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나마 종합 전형은 건국대라도 2등급대 학생들이 붙습니다. 그럼 그걸 벗어난 학생들은 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고 수능 체제를 맞춰서 수능도 전과목을 다 못할 테니까 수능 최저 몇 과목만이라도 공부해서 논술 전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시도를 해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쭉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교과나 종합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내신 성적표를 떼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떼냐면 뭐 생기부 거창하게 뗄 필요 없이 학교에 가면 담임쌤이 한 장짜리로 내신 성적 일람표라고 해서 한 페이지 안에 내신 성적 다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정량평가. 그리고 뭐 D페이지는 아니면 페이지 하단에 모의고사 점수, 누적 모의고사 점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그 한 페이지만 떼시면 됩니다. 그거 떼서 딱 보고 내신 성적이 2.5 이내에 있느냐 또는 3.5 이내에 있느냐를 판가름합니다. 해서 논술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학종이나 교과를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정시로 해야 될지는 뒤에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만약에 학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 들어가서 생기부를 열람하면 이제 그 생기부 가지고 학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학교에 가서 물어보십니다. 학교는 그 작년도 전년도 입시 성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단서를 달아야 돼요. 절대 지금 상태에서 내신 성적 조금이라도 올린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요 상태면 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전년도에 우리 애들 선배들이 어떤 학교를 갔나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간 거 말고 그 점수대 2.4등급이다. 그럼 2.4등급에가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딘가요? 보통 거기 갑니다. 그냥. 드라마틱한 경우는 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경쟁률의 비교입니다. 건국대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경희대도 69대 1입니다. 자,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지는데 서울시립대는 인문계는 없지만 수능 전에 보니까 32대 1이죠. 그런데 수능 이후에 보는 데는 90대 1, 48대 1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수능 전에 보는 논술고사에 지원하라. 합격을 하려면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수능 전에 치는 논술고사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꼭 봅니다. 하나는. 그래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화여대가 45대 1인데요.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냥 5대 1도 있었어요. 6대 1도 있었고. 그래서 체제를 못 맞추니까 이화여대가 수능 체제를 낮춘 겁니다. 많이 낮춘 겁니다. 자, 중앙대 76대 1이잖아요. 아, 중앙대는 정말 재밌는 학교입니다.
76대 1이니까 원서를 다 씁니다. 중위권 애들은 다 원서를 쓰고요. 네, 문제는 딱 중앙대 이렇게 파이널 접수 받아 보면 이거 막 교실 다 채울 것 같고 강의실 빌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대박 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딱 수능 치고 애들 나타나면 안 나타나요.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중앙대 체제를 못 맞춥니다, 애들이. 다 원서 쓰는데 못 맞추는 게 중앙대입니다. 자, 외대 45대 1인데요. 요 외대는 진짜 일주일만 준비해서 붙을 수 있는 대학이 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부터 준비해서 붙을 수 있는 대학 그러면 중앙대하고 외대는요. 논술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패턴 가지고 계속 연습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연습시키면 합격합니다. 합격하는 애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게 중앙대하고 외대입니다. 한양대는 이제 수능 차제가 생겼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 경쟁률 분석,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동국대를 볼게요. 이하본대 최초 경쟁률이 57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반토막 나죠. 23대 1입니다. 자, 서강대 최초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습니다. 이제 100대 1 나옵니다. 그런데 최저 맞춘 애들은 34대 1입니다. 세종대 82대 1이지만 22대 1입니다. 자, 숭실대 15대 1인데 7대 1로 바뀌고요. 중앙대 62대 1에서 17대 1로 바뀝니다.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중요한 것은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수능 공부를 애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고3인데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해야 될 과목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냥 수학에 몰빵하죠. 많은 시간을.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자료집 보겠습니다. 이제 자료집에서 제일 앞에 갑니다. 2페이지. 논술 전형은 전부 서울 전형입니다. 서울에서 많이 뽑고 그리고 학생들도 서울 학생들이 붙습니다. 군 단위는 합격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 단위, 지방 소도시 단위의 합격자 거의 안 나오고 지방 대도시도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자, 그거는 논술 학원이 전부 대치동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육부에서 논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네, 서울에 유리한, 일방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니까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들어보셨죠? 논술을 실시하면 전용료 수입으로 20억, 25억 생긴다. 그래서 건물 올린다. 뭐 초가집 짓습니까? 25억 가지고. 그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사용하냐면 그걸로 사용하는 데는 입시로 번 돈은 입시로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입시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분야는 어딜까요? 교수 출제비? 채점비? 아니요, 홍보비예요, 홍보비. 입시 안내문 만들어서 돌리고 각종 박람회 지원하고 입시 설명회 지원하고 대학에 온 학생들 자기 출신 고등학교 가서 설명회 뛰라고 주는 돈,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유지합니다. 논술 전형을 그 대학에서 없애면 교육부에서 참 장하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더 줍니다. 보통 한 대학당 이렇게 고려대 같은 경우 한 30억, 그 다음에 1년에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좀 망신 뻗은 학교도 있죠. 뭐 성신여대 사태나 뭐 이렇게 동국여대 이런 경우는 20억 이하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술 전형을 없애면 2억 정도 차이 납니다. 2억. 고려대가 2억을 받는 게 나을까요? 논술하는 게 나을까요? 논술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논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생기면 그거 가지고 입시 설명에 지원하고 그래 각종 활동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두 말을 하죠. 이거 나 분위기 안 좋은데 요즘. 자,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논서술령을 28학년도부터 확대하겠다 했다고 했죠. 논서술령. 논술령을 확대하겠다 해놓고는 논술 전형을 없애려고 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을 합니다. 자, 이제 심지어 강남대가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강남대, 국민대 어때요? 환영할 만한가요? 지금은 전혀 관심 없죠. 이제 원서 쓸 때 대봐라 이제. 그래서 강남대하고 국민대가 논술을 실시하고요. 여기에 각 대학들이 인원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 막 가천대가 지금 논술로 1000명 뽑는데 성대가 막 800명 뽑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고 이 학원도 좋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요 카운터에 6천 카운터에 접수 센터가 7개 늘어져 있었죠. 그 논술 때문에 만든 거였습니다. 저 때문에 만든 거였다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이 6천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압사사고 날까봐 엘리베이터 중단시키고 여기 직원들 다 뛰어내려와 가지고 이게 줄 서가지고 어디까지 있으면 하나은행까지 해서 요 지하철 앞에까지 줄 서는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네. 흥망성쇠는 따로 있네요. 자, 그런데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기운 겁니다, 논술이. 하도 아예 폐지시키겠다고 하면서 계속 줄여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입시의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논술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바꿔서 수리 논술을 보더라도 자유전공에 갈 수 있고요. 사회과학계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논술형을 선택해도 소프트웨어 학과에 갈 수 있고, 전자전기공학부에 갈 수 있고, 공학계열에도 갈 수 있고, 건설학부에도 갈 수 있습니다. 즉, 전공,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리 논술 봐서 그냥 글로벌 경제도 갈 수 있고, 글로벌 경영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하는데 국어와 사탐을 잘한다면 언어 논술 봐서 건설공학부든 소프트웨어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걸 그대로 흉내낸 게 경기대고 내년 이후로 이게 본격화될 겁니다. 먼저 선두적으로 이 대학이 먼저 하는 겁니다. 한양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논술 100% 전형이 이제 생긴 겁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논술 100% 전형이. 자, 여기 이제부터 이 페이지 보는 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나온 게 이게 전부 이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 하는데요. 무단결석이 많아요. 그래서 논술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어떤 대학이 문제가 되냐면 동국대하고 중앙대가 무단결석, 출결에 있어서 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외에는 상관없어요. 무단결석 30번 해도 상관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대신 뭐 무단결석 30번 해도 문제는 없는데 학폭은 안 돼요. 학폭은 점수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변했는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는 내신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고려대 경영이 4합5였는데 4합8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가 2합5로 바뀌었고요. 국어를 포함해서 2합5입니다. 자, 이렇게 신설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제일 상위권은 이제 4합8인 고려대고요. 그 다음에 4합 세계 영역 4합4인 경희대가 있습니다. 성대가 3합5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대학은 2합5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합5에 있는 대학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본 대학들입니다. 뭐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이렇게. 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자, 성균관대 그러면요. 성대 그러면 3합6입니다. 자, 3합6인데 성대가 재밌는 게 탐구 2개를 각각 따로 다른 과목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 2등급, 2등급 맞으면 됩니다. 성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 2과목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대만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걸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4개 중에 반영하는 겁니다. 4개 중에. 그래서 이제 경희대도 있는데요. 경희대는 어떻게 되냐? 경희대는 2합5인데요. 탐구를 반영할 경우에 탐구 2과목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을 반영하는 데는, 두 과목을 평균 내는 데는 경희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희대 이하 보니까 국어가 2등급이고,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고, 뭐 수학이 6등급이다. 그다음 탐구가 9등급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혹시 국어도 뭐 4등급 맞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은 뭐 요거 하나 2등급 맞으면 돼요. 요렇게 맞으면 3, 2 이렇게 맞으면 여기 있는 대학은 다 돼요. 근데 경희대는 요것도 2등급 맞아서 평균이 2등급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희대는 사탐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성대는 사탐 하나를 딴 과목으로 독립적으로 취급해준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그냥 탐구 둘 중에 하나, 과탐이든 사탐이든 잘한 거 하나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합 7인 대학 있죠. 2합 7, 2합 6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2합 7인 대학은요, 그냥 대학 보내기가 되게 쉬워요. 일단 이런 친구들이 수학이 안 될 테니까 수학 6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국어도 6등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정하면 영어를 강남권에서 못해도 3등급은 나오거든요. 3등급. 사탐 공부 안 해도 4등급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망가진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라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수능이 주 전형이 아니라 논술이 주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과목이 전부 골고루 잘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케이스 있어요. 올해 왔던 친구인데 6평을 쳤어요. 6평을 쳤는데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1, 1, 1이 나왔어요. 이제 상담을 왔어요. 6 못 치고. 연고대는 못 가잖아요. 정시로. 그래서 자기 연고대를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논술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학생이 이제 되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는 하지 말라고. 이게 너는 그 논술에 시간 투자할 거 가지고 수학에 투자하면 수학을 한 문제만 더 맞추면 2등급 되니까 요 2만 나오면 연고대 간다. 차라리 그걸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갔어요. 수능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다시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디 원서 내야 되냐? 경희대, 한의대 내고, 고대 내고, 연대 내고,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성대 글로벌까지 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연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연대 준비를 하겠다길래 그럼 연대 내지 마라 그랬어요. 연대가 논술이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접수니까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만에 하기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웠어요. 그리고 수능 치고 왔어요. 수능 치고 왔는데 등급이 바뀌었겠죠. 자, 이거 3등급 나왔고요. 1, 1, 1 나왔는데 이게 2가 나왔네. 고3들은 원래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논술을 열심히 한 거죠. 일주일 동안. 합격하면 걔는 운이 되게 좋은 거고 저도 행운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르치기는 되게 쉬웠어요. 이유는요. 머리가 좋잖아요. 엄청 가르치기 좋았어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 또 온 케이스가 있어요. 수학이 1등급이에요. 수학이 1등급이고 그런데 수리 논술에서 미적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하로 나오고 확통도 나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못 하겠대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못 하겠다고 해서 고대 논술만 했어요. 고대 논술 딱 이틀 했어요. 이틀 동안 가르치는데 첫날은 암담했어요. 저도 지옥 같았고 걔도 지옥 같았어요. 둘째 날 알아듣네. 그리고 탁 틀을 잡으니까 시험 치고 나와서 선생님 저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 좋은 애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머님 자제분들이 머리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머리 나쁘면 빨리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논술 100%인데요. 이제 내신 5, 6, 7, 8, 9등급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뒤로 넘기시면 11페이지 보면 무전공이라고 해서 자유전공으로 뽑는 게 많아졌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논술을 자유전공으로 와서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12페이지 말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안 뽑는데, 즉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자, 논술 100%인 대학.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논술 100%인 대학 요거 보시면 서강대가 이제 논술 100%고 성균관대 100%죠.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상위권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외대. 자, 고려대도 그렇고 경희대, 건국대 전부 논술 100%, 가천대도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패자 부활전의 성격을 확실히 만들어준 겁니다. 가천대는 국영수 탐구 중에 한 개 과목만 3등급이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 이제 전부 다 사탐이 한 과목 반영하는데 경희대만 2과목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대는 국영수 탐구는 한 과목이고 수학까지 포함해서 4개 영역 합할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해야 됩니다. 수학 한 3등급 맞더라도 그럼 다른 과목에서 영어 1등급 맞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2등급 맞으면 되고요. 자, 성균관대는 사탐, 과탐 무엇이 됐든 원투 이렇게 2과목 다 카운트 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제 수능 체제가 없는 연세대가 있고요. 외대가 2합 4입니다. 자, 논술 100%인 대학들 중에 신설된 대학이 많다는 거 올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논술 전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생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신 분도 있던데 자기 생각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 쓰면요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고 정답이 있어요. 그래야 채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점 기준이 엄격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차이 납니다. 1번 문제는 1번 문제를 채점하는 교수가 따로 있어요. 2번 문제는 2번 문제만 채점하는 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를 볼 때 그 교수 A라는 교수가 점수를 매겼는데 A라는 교수가 걔를 95점 줬습니다. B라는 교수가 80점을 줬어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거 취소. 이 학생 원고지 걷어가지고 출제진이 다시 채점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3단계 차이 나면 취소입니다. 1단계나 2단계만 차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엄밀하고 교수들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글씨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글씨는 다 고쳐줍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금방 고쳐줍니다. 글씨는 이 필법이 있습니다. 논술 눈에 잘 띄는 필법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가지고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캔한 거 그대로 교수한테 가기도 하고요. 하나는 AI가 그걸 워드로 칩니다. 그래서 교수가 선택합니다. 나 워드 친 거 갖고 와. 아니면 스캔한 거 갖고 와. 이렇게 하고 채점할 때 스캔 띄워놓은 다음에요. 그 머물러 있는 시간까지 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에 이 교수가 몇 분 동안 채점하는지가 평균 시간이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짧게 머물러 있는 교수님일 경우 내년에 채점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는 순간 점수가 탁탁탁탁 체크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채점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대학 시험지 주면 선풍기 날려서 그런 괴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장 이상 써야 된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프 해석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문제가 이렇습니다. 실험 심리학 나옵니다. 실험 심리학. 문제 하나가 실험 심리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연대가 그래요. 그래서 연대 시험 치고 나오면 애들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수능 시험 치고 나온 느낌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이렇게 치고 나온 느낌이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 외대 사회계열입니다. 경영경제학과가 있는 사회계열은요. 도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한 문제 꼭 있습니다. 추론형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정답이 분명히 있겠죠. 다음에 인문계열에는 영어 제시문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영작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해에서 답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되게 쉽습니다. 영어가 나오는 대학은 연대 그리고 이대 인문, 연대는 인문사회 그리고 외대 인문 이렇게 3개 대학만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요. 영어 독해 수준은요.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2등급이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하고요. 여기는 한 2, 3등급, 못해도 2등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등급에서 3등급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대 붙은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영어 3등급인 애가 붙었어요. 근데 내가 야 어떻게 붙었니? 그랬더니 선생님 천천히 읽으면 돼요. 그래. 천천히 읽으면. 그러니까 수능 영어처럼 그렇게 시간을 급박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읽으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가르칠 때 영어 제시문 다 안 읽고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지문 세세하게 독해할 필요 없이 이렇게 찍으면 그게 글자가 보이게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 영어 3등급인 애가 어디에 붙었냐? 영문학과에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건국대 경영경제는 수리논술 문항이 한 문항 있습니다. 이걸로 결판 납니다. 언어 논술 점수보다 이걸로 결판 납니다. 경영경제. 그래서 12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언어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제일 상단에. 이 언어 논술은 뭐가 나오냐면 국어 교과 있죠. 그리고 사탐 교과에서 나옵니다. 국어 교과에서 뭐 언매, 그다음 화작, 뭐 문학, 비문학 이런 데서 나오고요. 사탐에서는 10개 과목에서 나옵니다. 사탐은 선택 과목이 9개인데 공통사회, 통합사회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우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합쳐서 10개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탐을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논술을 하겠다 그러면 기왕이면 사탐하고 논술이 좀 연계되면 좋아요. 그래서 1군이 있고요. 2군이 있고 3군이 있습니다. 네. 이게 논술 문제가 그냥 무진장 쏟아지는 게 생윤에서 쏟아집니다. 생윤. 그리고 사회문화. 그냥 여기서 논술 문제가 그냥 다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통사, 통합사회까지 해서 이게 1군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2군은요, 경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 정법. 그리고 윤리와 사상, 윤사.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출제가 하기 힘든 영역이 어디냐? 한지, 한국지리, 세지.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쪽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간혹 나옵니다. 간혹. 자, 그래서 이제 한지, 세지 한 애들은 논술하기 되게 힘든 겁니다. 투역사 한 애들도 이거 쥐약입니다. 논술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자, 이런 상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까 말한 4권 사탐 빈출이에요. 이거라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문제 나오니까. 요 교과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입니다. 여기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자, 논술도 해야 되겠고 사탐도 해야 되겠어. 정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생윤과 사문을 했는데 생윤이 너무나 말장난이 나서 이거 너무나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보통 한지나 세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윤에서 막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올 바에는 차라리 한지를 해서 1, 2등급 나오는 게 수능 최저 맞추는 데도 유리하고 논술을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거 따로 공부하면 됩니다. 따로 공부할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공부해야 될 분량이 이만큼이면 수능에서 공부해야 될 분량은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논술 때문에 힘든 생윤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애들마다 뇌회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언어 논술 기본에다가 도표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인데 이게 이제 최상위권 대학입니다. 고려대,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 뭐 외대 이렇게 있는 대학들이 그래프, 도표 해석이 나옵니다. 이 도표 그래프 해석은 교과서 바깥에서 출제합니다. 교과서 외 영역입니다. 다음에 언어 논술에 수리 논술 나오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이 이제 수학이 중요한 대학들입니다.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연세대 나오죠? 요거 수학 중요합니다. 수능 수학으로 3등급 돼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존에는 3등급 돼야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오더니 야 그거 너무 어려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전부 다 찌그러져 가지고 되게 쉽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수학 4등급 애들이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올해도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조가 이제 수학 4등급 애들도 수학 4등급이라고 해서 밑에 4등급이 아니고 위에 있는 4등급이 4등급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이. 앞에 있는 4등급. 걔네들 정도는 풀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상경. 이건 수학 1, 2, 3등급까지. 그리고 3등급도 붙기 힘들어요. 사실. 한양대 상경은 수리 논술이 어려워서. 중앙대 경영 경제 요거 수학 3등급까지. 경희대 사회계열 수학 3등급. 이화여대 인문2는 수학 4등급이 돼요. 왜? 수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냐면 경제가 나와요. 경제 수학. 그러니까 경제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환율 계산하고 뭐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화여대 인문2는 사회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경제를 내신으로 했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경제를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대박입니다. 그냥 붙일 수 있습니다.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 중에서 인문2에 있는 과 중에서요. 바이오 무슨 과가 있어요. 문과에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건국대 인문사회투하고 자유전공, 그다음 숭실대 경상, 항공대 이학계열, 항공운항과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자유전공 중에서 아까 수리형으로 보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언어형으로 보면 성균관대 언어형은 수리가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논술은 문학적 창작력이 아니고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글쓰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답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쓰는데 그 정답은 어디 있냐면 학술적 용어를 써야 돼요. 학술적 용어. 자, 학술적 용어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사회탐구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쟁점들이 있어요. 쟁점. 그러니까 뭐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런 거 있죠. 의무론으로 해야 되느냐, 자 아니면 뭐 경험론이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 같은 이런 사회 쟁점형 있잖아요. 이 학술적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한 애들이 유리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논정형으로 글쓰기 해야 됩니다. 논정형 글쓰기. 이제 논정은 어떻게 하느냐?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은 연역 추론이 있고 3단 논법이죠. 대표적인 게 연역 추론의 대표적인 게 3단 논법. 귀납 추론이 있고 그리고 인과 추론, 유비 추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정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설 추론이 있습니다. 이 추론 6가지 방법을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인과 추론과 유비 추론 그리고 연역 추론 정도만 알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딱 알겠지만 느낌이 딱 오죠.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형식 논리학상 엄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케이스고 이쪽은 의지적 요소나 경험적 요소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론 방법 중에 좀 하위권이죠. 요건 엄밀한 추론이고 수학처럼 엄밀한 추론이고 요건 의지적 요소가 반영돼서 대충 하는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표가 있는데요. 이게 몇 개 맞았느냐 하는 겁니다. 몇 개 맞췄느냐에 따라 점수가 이제 뭐 한 개 이하 2반이면 A, 2개 2반이면 B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요. 교수들의 재량권이 없어요. 아, 이거 독창적인데 해도 다른 교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나와야 채점이 되는 겁니다. 정답형 논술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론의 근거가 각각의 점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채점 기준이 나옵니다. 예외인 대학의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자유롭게 글 써봐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매주 채점 기준표를 나눠주는데 요걸 매주 시험 친 채점 기준표를 저희가 모으겠죠? 단계별로 커리큘럼대로 모읍니다. 모아서 원서 쓸 때 어떤 대학을 내지 마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은 내면 너 떨어져 이렇게 거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합격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희한테 쌓일수록 그 학생은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붙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외고 학생인데요. 대치러스에서 수업받았던 친구인데 내신 6등급입니다. 전과목 3등급인데 연세대를 갔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내신 성적이 좀 딸린다 그러면 차라리 논술하는 게 훨씬 성과적입니다. 여기 보면 내신 3.5등급이고 수학이 8등급이죠. 근데 성대를 뚫었죠. 제가 수학을 포기시켰겠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된 케이스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일반고 내신 5등급인데요. 국어와 수학은 2등급이죠. 잘하는 케이스고 성균관대와 서강대 논술로 뚫은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야말로 대박이죠. 자, 그리고 외고 학생인데요. 내신 5등급, 수학이 6등급이죠. 그런데 서강대 경영을 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외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가 대치동에 논술 배우러 오려고 하면 KTX 타고 와야 돼요. 그럼 이제 뭐 기숙형 학교니까 학교에서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논술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논술로 붙은 애가 없어. 이게 1번. 다음 학종에서 불이익 줄 거야. 2번.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5등급이니까 뭐 네가 내신 조금만 올리면 항상 막 그러면 내신 조금만 올리면 그러면 경희대나 외대를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당차게 그런 학교는 내년에 가지요 하고 그냥 논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 열심히 왔고 근데 이 케이스를 왜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학생님들이 싫어하는 얘기지만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수학이 6등급이 아니었어요. 6평에서 4등급 나왔어요. 그런데 왜 6등급이 나올까요? 자, 4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면 오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한 40시간에서 50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요 4등급이니까 이걸 3등급 기어이 맞추겠다고 투자한 시간이 20시간입니다. 주당. 수학을 학원을 주 3회를 갑니다. 4시간씩 3회 하면 12시간, 자습시간까지 20시간을 꼬르박았어요. 전체 공부량은 절반을 꼬르박았는데 결과가 저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수학이 3등급인 애들한테는 포기하란 말 안 합니다. 3등급이면 잘하는 거예요. 상위 20% 안에 드니까. 근데 문과에서 수학 4등급이면요. 애매한 등급이에요. 애매한 등급. 근데 하면 4등급이 유지되면 다행인데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5등급인데 올리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외고 내신 5등급인데 중앙대를 갔죠 일단. 그리고 자사고인데요. 내신 3.3입니다. 괜찮은 자사고에서 3.3이면 얘는 그냥 중앙대, 이대는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수학이 4등급입니다. 얘도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수학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논술을 보험으로 했는데 논술이 얘를 살렸어요. 막판에. 자, 여기에 보면 일반고 내신 5.8인데 수학 7등급인데 건공대 행정 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가 여기 국제고인데 수학 6등급인데 한양대 행정을 갔죠? 자, 그리고 여기 외고인데 내신 6.8이에요. 자, 이거는 6.8이면 있잖아요. 사실 전교에서 저 뒤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9등급은 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9등급을 본 적이 없어요. 7등급, 8등급 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고 여기 학원에 안 와요, 애들이. 그런데 6등급이 학원에 나타나는 꼴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르치기 힘들었던 게 수능 점수가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애였어요. 외고에 갈 정도면 중학교 때 성실했겠죠. 근데 거의 고등학교 때 이제 경쟁이 하도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난 케이스인데 일단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서 다시 반수를 했어요. 올해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근데 학생이 달라졌어요. 고3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수로 성공시킬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첫 해 이제 건국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반수해서 연대를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성실한 애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 친구 얘기를 다시 들어가면요. 이 친구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일단 수학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수긍했습니다. 그 다음에 딴 과목에서 최저 맞춰라 해서 최저를 겨우겨우 맞췄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정시로 가면 어디를 갈까요? 유배를 갑니다. 영남대 이하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역전을 위해서 논술을 시작했다 그러고 3월부터 박교 논술학원에서 주일에 현장 논술 수강을 했고요. 자, 논술의 꽃은 첨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삭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객관적으로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점이 뭐냐면 그 여름방학 때 보통 있잖아요. 어떠냐면 일주일에 한 번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또 제 학원 갔다가 뭐 사무실에도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헛것을 보나 싶어서 불렀어. 너 어떻게 하니까 선생님이랑 동선이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제 동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첨삭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학원 첨삭 강사진한테 매일 첨삭을 받은 거예요. 거의 매일. 그래서 얘가 성공한 케이스고 어떤 애들한테 고난이 그랬더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애들. 자, 이상 꿈은 높은데 현실은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왜 박교를 선택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광고니까 믿지 마세요. 자, 여기에 보면 뭐 논술 1등인 건 아시죠? 또 안 믿는다, 그죠?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24년 강의를 했고 논술을 그리고 20년 동안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첨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첨삭진이 합니다.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사가 해주면 제일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시간 동안 글쓰기를 해요. 120분. 자, 이제 또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120분. 그럼 이때 첨삭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 학생 수를 몇 명 넣어야 될까요? 10명 이하겠죠. 12명 넣어도 1명당 10분이에요. 그럼 강사 첨삭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걔 글을 그 자리에서 받아요. 읽는 1000자, 2000자를 써요.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4, 5분 걸리겠죠. 그럼 나머지 4, 5분 동안 멘트를 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잘 썼네. 굿. 배드. 굿, 배드 남발합니다. 그리고 말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쓰려면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런 일을 15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고백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서면 첨삭을 해야 돼요. 학생 글을 서면 첨삭을 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대면 첨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강사가 한 명을 강사가 한 반에 5명, 6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교육도 돈을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단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학생을 많이 넣고 첨삭진을 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첨삭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치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수생 남학생이에요. 여기 유명한 학원이에요. 대치동에. 앞에 있는 유명한 학원. 저기 사거리에. 유명한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첨삭을 봤는데 첨삭쌤이라고 나타난 게 자기 동창생이에요.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해가지고 걔는 대학교 2학년이고 얘는 삼수생이고 이런 케이스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같이 저랑 15년 근무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게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같이 첨삭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인강을 다 들어야 되고 매주 첨삭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 채점 기준 줍니다. 이대로만 채점하라고. 그래서 여기 숙련된 선생님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 제가 꾸린 첨삭진과 스텝진이 30명입니다. 그 30명이 저랑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논술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진단평가를 8월 초, 7월 말에 합니다. 진단평가 치면 지원하면 떨어질 학교가 보입니다. 그 학교 알려줍니다. 여기 지원하지 말라고. 너 떨어진다. 필패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작년에 논술 학원에서 얘 잘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잘 샘플 중에서 뽑혀가지고 복사해서 애들끼리 다 돌려볼 정도로 잘한다고 했다. 근데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그 떨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데 차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논술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려요. 정규 분포. 그럼 대부분이 평균에 있습니다. 우리 IQ도 전부 100에 있잖아요. 100. 100을 기준으로 IQ 나쁜 사람이 85, IQ 좋은 사람이 115. 요 안에 70% 안에 들어가요. 이게 70%. 그러면 극단적으로 좋은 사람 몇 프로 안 되고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논술 점수도 그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합격하는 케이스는 여기 몰려 있어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럼 집단이 좁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한 50명 가리킨다, 30명 가리킨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 집단에서 잘해봤자 중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명 가리키잖아요. 몇 명 가리키면 한 반에 10명 있고 그 한 5반 하면 5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잘 골라야 50명 중에 잘하는 애일 뿐이에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집단이 한 500명씩 되면 금방 구분 갑니다. 거기서 딱 뽑으면 잘한 답안이 뭔지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논술 보는 대학이 36개 대학이에요. 그 중에서 항상 모의 논술이라는 걸 발표해요. 올해 이렇게 치겠어 하고 모의 논술 보여줍니다. 그럼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대학이. 두 번째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그 해 시험을 치면 논술을 한 번만 치지 않아요. 뭐 2번, 많게는 4번까지 칩니다. 외대는 4번을 치고요. 성균관대도 3번, 2번 이렇게 칩니다. 그럼 한 대학마다 평균적으로 3개씩의 논술 문제 세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36개니까 100개 이상의 논술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논술 강사 한 명이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예시 답안을 쓰고 프린터물을 만들기까지 한 개 대학 해설서 쓰는데 3일 이상 걸리겠죠. 그럼 365일 컨텐츠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학이 빨리 내놓지도 않아요. 4월 말에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 출제해서 하고 줍니다. 4월 말 이후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논술학원에 여름방학 이후에 많이 몰려옵니다. 몇 달 사이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강사가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이서 강의하는 강사는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걸 보죠. 다 제 걸 봅니다. 제가 모든 대학의 해설서를 다 올려놓거든요. 그럼 그걸 다 다운로드 해서 봅니다. 심지어 분당의 굉장히 유명한 학원의 논술 원장님이, 서울대 나오신 원장님이 제 수업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걸렸죠. 농담까지 똑같이 했는데 애들이, 인강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쌤들한테 이야기해서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해설서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제가 만들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구진이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연구진한테 투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연구를 해요. 저는 그것만 합니다. 가이드만 잡아줍니다.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주냐면 어떤 대학교에 이슈가 뭐야. 그 주제와 관련해서 교과서 지문 다 찾아.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25 모의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봐. 해서 초안을 갖고 와. 갖고 오면 그걸 다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예상 문제, 박교 예상 문제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적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적중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공개를 합니다. 강사들 보고 보라고. 메가스터디 인강에 올려놓으면 많은 선생님들이 봅니다. 심지어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설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로 안내받아서 이제 교감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주 듣던 목소리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 봤더니 거기서 인강을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인기척이 들리니까 뒤로 떡 돌아보는데 제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러면서 그래서 막 사인해주고 이거 말고 이 강의가 더 좋습니다 하고 강의도 안내해주고 어떤 대학은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줬는데 그럴 정도로 표본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논술 처음 시작했을 때 3년차 됐을 때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논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5년차 되니까 작년에 가르친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차 싶은 거야. 10년차 되니까 방법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 체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그냥 초보들한테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신교육. 그런데 그런 게 왜 보이냐면 이제
젊었을 때는 애들이 늦게 오잖아요. 지각하면 막 혼냈어요. 욕하고 게으르다고. 근데 이제 못난 아들을 봤잖아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속 터지죠. 자, 공부도 안 하고 있고 선생인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보고 나니까 이제 지각하는 특히 남학생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지가 늦었다는 거 아니까 얼마나 뛰어왔을까. 가슴이 두근방 세근방 했겠지. 그래서 앞자리 앉힙니다. 이리 와 해가지고 앉힌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펼쳐줍니다. 몇 페이지 하고 있으니까 요거 봐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남학생들은 주로 글씨가 엉망입니다. 개발세발인데 여기 딱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 글씨가 보여요. 갈 때마다 쥐어 박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글씨 고치는 방법이. 성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애는 논술 못 붙을 거예요. 근데 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애 글씨는 지구상에 둘만 알아봐요. 글을 쓴 본인과 엄마.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대요. 자, 그래서 앞자리 앉혀주세요 해서 보일 때마다 이제 계속 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리고 수능을 치고 그 다음날 이제 이틀 뒤에 성균관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버지가 원고지를 갖고 오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보더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라. 그래서 성대에 붙었어요. 붙은 다음에 걔가 연락 온 거는 언제 연락이 왔냐면 4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쌤, 왜? 그러니까 쌤 덕분에 제 인생에 이런 날도 있네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미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자기가 재수할 때는 애들이 취급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성대 타이틀 다니까 미팅에 빈자리 들어가면 고학력자가 필요하다고 너 들어와야 된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미팅을 나갔대요.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군대에서 딱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쌤 덕분에 제 인생이 꼽혔어요. 왜? 그랬더니 행정병을 뽑는데 자기 대대에 고학력자가 둘이 있대요. 행정병 2명인데 하나는 고대, 하나는 성대. 그래서 행정병이 됐대요.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밑에 있고 겨울에 난로 앞에 있어요. 그래, 인생 편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제대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조교로 조금 썼습니다. 조금 이제 프린터 나눠주고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언제 연락이 올 거냐면 결혼할 때 청첩장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요. 코로나 전에 했는데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이 입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불러서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거기서 한 2년 했는데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뒤에 학부모들이 이제 밑에 이게 계보가 있잖아요. 이게 전달해 주잖아요. 전화번호를. 그 밑에 학부모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대치동 오셔라. 그러니까 그건 힘들다. 그래서 그럼 정보는 주겠다 해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